인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겐지스 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빨래 전문점 도비가트죠. 이곳에는 5천 명이 넘는 빨래꾼들이 하루 평균 10만 벌을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만 벌. 10만 번. 이게 빨면 끝입니까? 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인도 주부들 사이에서 이제 빨래 걱정은 안녕 외치게 만든 빨래 혁명이 일어났으니 바로 빨래 건조대. 아니 다른 나라엔 저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마트에서 파는 양쪽으로 벌린 다음에 날개를 펴 올리는 여기다 이제 탁 치고 탁 쳐 올려서 고정을 시키는. 진짜 어느 집에나 다 있을걸요? बार में एक ही जगह पर सुखा सकती हैं। 2010년 인도 홈쇼핑에서 한국 빨래 건조대가 단 일주일 만에 무려 1개월 분량의 빨래 건조대 1,100대가 모두 완판. आपके बच्चे भी खुश और पूरा परिवार डेफिनेटली खुश। 이 역사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래 건조대, 스팀 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국내 생활용품 H사. 그러나 중국제 저가가 마구치고 들어오면서 회사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 벼랑 끝에 서게 되자 H사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결정한 게 바로 해외 진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 인도였던 것이죠. 인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여름이 everyday 비. 하지만 빨래는 해야 되고 또 말려야 하지만은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에서 세탁기가 있는 가정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재빠르게 캐치한 H사는 인도의 날씨부터 패션까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도인들이 즐겨 입는 전통 의상 사리는 화려한 보석에 장신구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가 무려 4-5kg에 육박. 여기에 빨래를 하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무게는 그 이상. 그래서 국내 판매용이 아닌 새롭게 건조대의 지지대와 접지부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쓰는 건조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많은데요. 인도 몬순기 때 제품이 녹이 쓰는 걸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제작을 했습니다. 현지화를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고민 많이 구성한 했네.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분석 잘하셨네. 그렇죠. 세상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빨래 건조대로 코리아 매력을 경험한 인도 주부들은요. में आ जाते हैं। 이제 냄새나는 꿉꿉한 옷을 안 입어도 된다니. 비가 오면 빨래 걱정뿐이었는데 이제 빨래 걱정 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우리 1980년대엔 좋은 밥솥 하면 꼭 일제, 메이드 인 재팬을 높이 쳐주지 않았었습니까? 이제는요, 아닙니다. 밥솥 세대 아니 국적이 교체가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밥솥 달라 해. 한국 밥솥이 구매 리스트 1순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2011년에 중국에서 연수할 때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밥솥을 사왔었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자, 2000년대 초반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 밥솥을 사가서 중국에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중국인들이 한국 밥솥에 매료됐던 이유. 당시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 밥솥에는요, 보온 기능이 없어서 매끼 밥을 새로 지어야 했었는데요. 아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 전기 압력 밥솥의 보온 기능. 이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선 아주 그냥 다른 밥솥엔 눈도 안 돌아갔었던 거죠. 또 보온 기능이 없어. 그리고 밥이 밥솥에 눌어붙지 않는다 해. 자, 중국인들이 놀란 또 다른 기술. 바로 세계 최고의 코팅력이었습니다. 일단 이 밥솥에 밥이 눌어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퍽퍽 끓어도 손상되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전, 문화 쇼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과 베트남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혼수품. 한국 밥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혼수품까지도. 일본 코끼리 제품 봤듯이 보는 거네요. 정확히. 자, 그리고 그 인기만큼이나 한국 밥솥의 진화와 명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이나 습도 등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도 출시하는데요. C사에서 출시한 한 기능성 밥솥은 태국, 베트남 등에서 먹는 이 안남. 이 밥을 지어도 밥알이 안 뭉쳐지면서 차지게 밥을 해줘서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믿고 쓰는 한국. 여러 밥솥을 써봤는데 한국 밥솥으로 지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극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이 한국만 다녀가면 공항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라봉, 라봉, 복숭아, 복숭아. 뭐 아는 거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네? 복숭아일 것 같지? 사실 뭐 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 딸기 빼고 다 했어. 지난 2월에 열린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했던 일본의 컬링 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한국 딸기를 한 입 가득 맛있게 먹는 사진. 이거 화제가 된 거 아시죠? 네. 한류 과일로 국위 선양 중인 딸기는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아주 인기 과일입니다. 모르셨죠? 와, 전에 딸기가 없나? 있는데 다른 거죠. 아, 덜 단가 보다. 아, 이게 다릅니다. 어.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서 그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 2006년부터 태국에 수출된 한국 경남 진주산 딸기는 태국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태국 딸기보다 무려 1.5배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매향 품종의 딸기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당도도 태국 딸기보다 더 높은 11에서 12브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태국 국민 사이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에 태국 국영방송 엠콧에선 한국 딸기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는데요. 한국 딸기 스타일. 직접 기자와 방송팀이 경남 진주의 딸기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대박.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멘트를 하면서 태국 그리고 육신내 고향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태국 방송이네. 자막 봐요. 태국에서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네요. 이곳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는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바로 KFC. 어?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Korean Fried Chicken. KFC. KFC. 미국을 휩쓴 한국식 치킨 열풍의 주인공, 그 주역.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 W신문에서 워싱턴에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음식점 40곳으로 선정된 이곳. 미국에만 70개 이상, 전 세계 9개 나라에 총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비치킨 전문점입니다. 2006년에 뉴욕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 비치킨은요. 달콤 짭짤한 맛의 소이 갈릭 소스와 매콤한 맛의 핫소스를 바삭한 치킨 껍질에 입혀서 비치킨만의 스페셜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접수했는데요. A little more of the soy garlic, please. Thank you. SNS와 맛집 전문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킨의 단골은 얼굴책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의 비치킨점에는 먼저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후에 저커버그가 와서 치킨을 먹은 뒤에 유유히 떠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렇죠. 치킨이네. 이렇게 미국을 뒤흔든 비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에 진출, 다양한 한국식 치킨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치킨의 본주와 미국의 할아버지 치킨을 제치고 인기를 끄는 이유. 미리 튀긴 치킨을 데워주는 것이 아닌 그렇지.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하고 신선. 또 달걀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양념, 간장, 크림 등 다양한 맛을 만드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느님 가라사, 치킨 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이 치킨 명언을 그대로 실행한 해외 치킨 덕후들, 앞으로 한국 최근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알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또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은 완벽하게 때려넣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 B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 B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왜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비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뭐 베트남에 가면 GP 커피, 말레이시아에 가면 RB 카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 커피들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 가면 선물로 사기 너무 좋잖아. 일단 커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커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커피 믹스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 있죠. 그리고 커피콩 하나 나지 않았던 커피 불모지에서 탄생했다는 탄생 스토리 좋고요. 다방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가정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같이 추운 날 등산하러 가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봉지에 소분해온 인스턴트 커피 가루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 꺼내고 이거 일일이 챙기고 꺼내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다면 보온병 열고 타기만 하면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커피 믹스를 만든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커피 믹스가 탄생한 것은 1976년 12월 국내 식품 전문 기업 D사에서 출시한 맥스비 커피 믹스인데요. 당시만 해도 커피 믹스는 녹차 티백 같은 파우치 형태로요. 저랬어. 커피 한 잔 분량의 커피가루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커피 믹스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이후에 1996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인 스틱형 커피 믹스입니다.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을 구축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커피 믹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전 세계의 커피 믹스 문화를 전파했고요. 더 나아가 모카맛,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돌체 라떼, 심지어는 민트 초코까지 다양한 맛의 커피 믹스가 등장하면서 커피 애호가들이 편리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 커피 믹스가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5위? 아니, 훈민정음과 커피 믹스가 같은 동급. 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니까.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대한민국은 어느덧 IT 앤 모바일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는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제품이 아마 가전 모바일 제품으로는 최고 품질일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할 21세기 문화재 후보는 1988년 S사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휴대폰입니다. 야, 저건 사실은 휴대라고 하기에는 좀 큰긴 해요. 예. 자, 안테나 길이까지 합치면 무려 40cm입니다. 무게는 0.7kg이고요. 게다가 당시엔 통화 품질도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크기나 기능 면에서 한참 부족해서 이게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휴대폰이자 S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된 그 전화기입니다. 사실 뭐 그 전에 S사라고 하면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주력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모바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1983년 미국 M사에서 세계 최초의 상용 휴대폰을 출시, 전 세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죠. 이에 S사는 휴대폰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 당시 1급 비밀이었던 휴대폰 제작 기술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은 외국에서 휴대폰 10대를 구매, 휴대폰을 뜯어서 분석하며 제작법을 깨우쳤습니다. 1988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 날 IOC 위원들에게 S사에서 만든 국내 1호 휴대폰을 증정하며 S사 휴대폰을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출시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S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휴대폰을 발판으로 점점 진화를 거듭했고요. 심지어 야심차게 선보인 휴대폰 애니비가 사업 초기 불량률이 10%를 넘자 15만 대의 휴대폰을 쌓아 일명 화형식까지 감행. 결국 S사는 전 세계 휴대폰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S사의 국내 1호 휴대폰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게요.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와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텔레비전이 국가 등록문화재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등재됐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최초 1호 휴대폰도 등록이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퇴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뭐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숨어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 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만은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못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바다, 양식장, 뭐 그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거.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개혁으로 인정했습니다.